명예훼손도 있고 모욕죄도 있고 헷갈리더라고요. 아, 네네네. 그러니까 둘 다 기본적으로는 어떤 사람의 사회적인 가치를, 평판을 훼손할 수 있는 표현을 했을 때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성립을 하는데요. 그 명예훼손이랑 모욕의 가장 큰 차이점은 사실의 적시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생각해보면 당연한 건데 어떤 사람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이런 말하면 그렇지만 좀, 덜 떨어진 애다, 뭐 못 배운 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구체적으로 야 쟤가 언제 누구랑 뭘 했기 때문에 나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는 듣는 사람 입장에서 당연히 그 사람에 대한 평가가 정도가 달라지죠. 그래서 사실의 적시가 있으면 명예훼손으로 좀 중하게 처벌하고 사실의 적시 없이 그냥 단순히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어떤 놈이고 이런 거는 모욕죄로 조금 상대적으로 경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많이들 궁금해하시고 잘 모르시는 것들이 거짓말을 하는 건 다 처벌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거짓말이 아닌 이제 실제 사실을 여러 사람에게 말하고 다니는 게 그 죄가 되느냐? 죄가 되거든요. 이런 사안들이 많이 발생하는 게 불륜. 직장 내에서 이제 불륜이 있었다거나 그러면 블라인드 이런 게시판에 무슨 부서의 A 과장과 B 대리가 불륜이고 보통 이제 상대방이 블라인드 게시판이나 아니면 일단 포털 이렇게 익명으로 해서 올리는데 그 내용이 허위사실 뭐 약간 과장이 있을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사실인 경우가 많거든요. 사실을 적시해도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을 꼭 알고 계셔야 되고요. 성립 조건은 사실 적시 말고 또 다른 게 있을까요? 공연히 사실을 적시를 해야 되고요. 그 사실의 적시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구체적인 뭐 언제 어디 누구랑 어떤 일이 있었다 이런 사실을 이야기를 하는 걸 말하고 많이 헷갈려 하시는 게 바로 공연성, 공연희라는 말인데요. 우리 대법원 판례는 이 공연희를 전파 가능성 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알 수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명한테 얘기해도 그 사람이 그런 사실을 여러 사람에게 말을 할 만한 사람이다. 그런 관계에 있다라고 하면 한 명에게 말해도 명예훼손죄가 성립을 하고요. 반대로 이제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한테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특정인이고 그 특정인들이 그런 사실을 외부에 발설하지 않을 만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면 공연성이 없다고 보는 거죠. 대표적인 예가 그 학교폭력 사건을 보면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라는 회의를 합니다. 거기서 우리 아이가 이렇게 누구한테 뭐 폭행을 당했어요 라고 얘기하는데 그 얘기를 할 때 사실과 다른 얘기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실과 다른 구체적인 이야기를 여러 위원들에게 했을 때 공연성이 있느냐? 판례 입장은 공연성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원들에게 비밀 유지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회의 내용을 외부에다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여러 명한테 이제 허위의 사실을 이야기하더라도 공연성이 없다고 봐서 명예훼손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명예훼손에서 좀 특유한 위법성 조각 사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310조에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사실을 적시했을 때는 처벌하지 않는다 이런 조항이 있거든요. 그거는 307조 1항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이 아니고 사실 적시 명예훼손일 때만 적용되는 규정이고요. 뭐 사실을 적시를 해서 여러 사람의 추가적인 피해를 막는다.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뭐 사기를 치고 다닌다. 여러 명한테 돈을 뭐 투자를 해달라 그래서 실제로 실체가 없는데 투자를 받아서 자기가 쓴다. 뭐 이런 사건이 있다고 하면 그런 사람이 이제 수사를 받고 또 수사를 받아서 이제 판결을 받은 사실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여러 명한테 알린다라고 하면 그거는 뭐 허위 사실도 없고 또 그런 사실을 여러 사람이 알게 됨으로 인해서 또 추가적인 피해를 막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그런 사실 적시가 명예훼손에 해당은 하지만 공공의 이익에 반하지 않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처벌을 하지 않는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 310조 위법성 조각 사유는 명예훼손에 있는 특유한 위법성 조각 사유니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보통신망법이라고 풀네임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보통 정보통신망법이라고 하는데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은 정보통신망법 위반. 최근에 저도 이제 수행을 했었는데 박서준 배우 사건을 제가 했었고요. 박서준 배우에 대한 여러 가지 안 좋은 댓글들이 굉장히 많이 달려서 그 중에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있는 것들은 저희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고요.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고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 없이 그냥 흔히 얘기하는 욕은 형법상 모욕으로 고소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뭐 게임하세요? 예전에 잠깐 게임하시면서 어머님 안부를 묻고 뭐 이런 것들 그것도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있으면 명예훼손 없으면 모욕 그렇게 나누어집니다.
명예훼손이 보면 뭐 박서준 배우 사건도 그랬고 보통은 이제 생각 없이 쓰죠. 그게 중하든 경하든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게 뭐 초범이고 하면 또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라 그래서 뭐 교육 받는 걸 조건으로 해서 이제 기소유예를 하기도 하는데 반의사 불벌죄, 친고죄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명예훼손죄 중에 일부는 반의사 불벌죄라 그래서 피해자가 고소를 하지 않더라도 수사는 가능하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 이거를 반의사 불벌죄라고 하고요. 친고죄는 고소가 있어야 수사도 할 수 있고 처벌할 수 있는 범죄, 이걸 친고죄라고 하는데 명예훼손죄로 고소가 돼서 수사를 받는다라고 하면 대부분이 반의사 불벌죄 아니면 친고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랑 잘 합의를 하셔가지고 피해자께서 수사기관에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시면 최종적으로 처벌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수사 단계에서 합의가 될 수 있으면, 만약에 내가 피의자라고 하시면 수사 단계에서 합의라는 게 많이 도움이 되고 조기에 이제 절차를 종결시킬 수 있고 형사처벌 안 받을 수 있으니까 좋은 대응 방안이 될 수 있고, 그 절차에서 또 변호사들이 도움을 많이 드리고 있으니까 혹시 지금 뭐 이렇게 나쁜 글 쓰셨다가 수사를 받고 계신다면 변호사와 한번 상의를 해보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화가 많아서 그런지 아니면 뭐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악플도 굉장히 많이 나시고 사건화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말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법무법인 PL 김명식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